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 엄마! 엄마요? 아들의 애타는 부름에도 엄마는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됐구나 하시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끊어버리신 것 같은데? 다 끊어버렸어요. 문도 마음도 굳게 닫아버린 엄마. 아들은 이 모든 게 그 사람 때문이랍니다. 그 사람이요? 장례식장에서도 이 사람하고 이제 계속 카톡 했었고요. 아주 영혼이 잠식된 사람처럼 그 사람 말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난 후 82의 엄마는 너무도 변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카톡을 안 받는데 지금. 왜냐? 얘기했잖아. 사랑한다고. 남편 있는 남편이 보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우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머니한테 가서 막아주세요. 에? 아들은 82살에 만난 엄마의 끝사랑으로 가족의 삶을 다 망쳤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평생을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는 동욱 씨의 어머니. 어머니께서 그때 동문학교 나와서 영어도 잘하세요. 야. 학습능력도 남들보다 뛰어나시고 특히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채팅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데다 동욱 씨의 아버지 역시 부동산 투자로 많은 재산을 모았답니다. 이야. 구로동에 상가 건물하고 천호동에 상가 건물하고 아파트하고 그 비슷해. 부동산이 한 100억 넘어요. 100억이요? 임대해가지고 모은 돈이 통장에 한 10억에서 20억 있었는 걸 확인했어요. 우와.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을지도 모른다며 실화탐사대에 제보를 해온 동욱 씨. 2023년 3, 4월 달에 은행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하신 것 같다 해서 3천만 원인가 뭐 돈 송금해서 걸린 거예요. 오. 경찰이 한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압수한 대포 통장에서 어머니의 입금 내역을 발견한 겁니다. 아니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신 건가요? 그런데 자신은 사기를 당한 적이 없다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죠? 돈은 친구에게 보낸 거라고 했답니다. 친구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프랭크죠. 친구? 어? 네? 친구가 외국인인 네, 거예요? 맞습니다. 어머니가 SNS를 통해 만났다는 남자 프랭클린 조. 조 씨면 또 한국성인데? 잘생긴 외모에 아들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50대의 프랭클린은 예멘의 의사라고 했답니다. 의사래요. 중동에 있는 예멘을 말하는 것 같은데? 깊은 대화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다는 두 사람. 오마이 엔젤 나의 천사, 이게 좀 약간 번역기 돌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아유 82살이신데 영어 대화도 아주 능숙하세요. 네. 그 남자가 뭐 할머니한테 꽃 사진도 보내고 뭐 할머니 얼굴이 궁금하다고 하니까는 또 할머니가 사진을 보내니까는 뭐 되게 아름답다, 뭐 당신 한번 한국에 가서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프랭클린은 어머니에게 한 가지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뭐죠? 그 의사가 돈 상자를 그 적대국에서 정권에서 그 돈을 습득을 해서 자기 나라로 옮기려면은 힘들고 저 한국에다가 이제 돈을 우선 보내겠다. 이게 뭐가 좀 수상하죠? 수상하죠. 40억 원의 거액을 한국으로 몰래 송금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아유, 어머니 보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결국 돈을 보내버린 어머니. 그렇게 보내진 통장이 바로 대포 통장이었던 겁니다. 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잘 모르면 누가 이런 사기를 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 이건 사기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가 돈 보내달라고 하면 안 돼. 이후 경찰 고소를 준비하던 동욱 씨는 어머니가 모아둔 송금 확인서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그동안 어머니가 보낸 돈은 3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보내신 거예요? 얼마죠? 제가 이제 다 조사를 해보니까는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이고. 생명이 위험하다는 그의 말을 듣고 이틀 만에 4억을 송금하기도 했던 어머니. 예? 하지만 이것도 끝은 아니었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때 신고했을 때
전표만 찾았어요. 그게 5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5억이라고 됐거든요. 나머지 걸 다 찾아보니까는 엄청난 거예요. 여기 이게 1억이지 않습니까? 1억이네요. 한 번에 1억. 이거는 5,800. 3,029만 7천. 갖가지 이유로 계속되었던 그의 송금 요청과 어머니의 신속했던 입금. 아이고. 묵직하게 야. 보내시네요, 계속. 건물 상가 이제 세입자들 보증금 그리고 아버지 계좌에 있는 돈 10억 가까이 이제 돈을 보낸 상태였어요. 하지만 모든 게 사기라는 아들의 말을 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글쎄 이제 조만간 올 것 같아. 어디로 오랬어? 우리 집으로. 이봐 부인, 우리는 돈 상자는 다 좋은 소리야. 패키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돈을 보낼 것처럼 계속 어머니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올 수 있나요? 지금 다른 짐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 보낼 것도 있고 그래서 바빠서 지금 그런데 완전히 믿고 계시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애가 힘들어 우리가. 애가 낳기 힘들어. 사기꾼하고 계속 하니까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마. 지켜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야, 한 번 그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왔다고요? 왔다고요? 왔는데 바로 공항에서 잡혀서 관세청으로 넘어와서 감금되어 있다. 머니박스를 한국으로 들여오다가 관세청에 감금되어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던 프랭클린. 아들은 거짓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직접 어머니와 함께 관세청으로 찾아갔다는데요. 그렇죠. 직접 확인시켜드리는 게 제일 확실하죠. 그렇죠. 가서 관세청 직원을 만나가지고 혹시 그런 데가 있냐? 없다고 하죠. 없죠, 당연히 없죠. 여기는 관세청이고 여기는 감옥 같은 게 없고 감금할 그런 말이 안 되죠. 그런 말이 안 되죠. 데가 아니다. 그런 데 없다고. 그분들이 또 어머니한테 막 설득해서 그게 다 사기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도 몇 번 오셨다고. 관세청 도시락 싸들고. 그 사람이 감금돼가지고 먹을 거 죽 같은 거 사가지고 먹이려고. 답답한 마음에 아들은 지인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작년 가을쯤에 한번 어머니가 굉장히 곱게 차려입으시고 여기로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로맨스 스킨법이랑 카톡으로 여기서 만나기로 했대요. 저도 그분 사진은 봤어요. 그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못 만났잖아요. 그때 이 주변 그냥 소상공인이랑 다 같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없는 사람이다.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는데 저희 말을 들어주시는 척 하시면서 이제 돌아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아내가 누가 경찰 부르세요. 경찰 불렀어요. 결국은 돈을 안 보내다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다음날 보내셨어요. 3천만 원. 그렇게 가족이 알게 된 이후에도 1년 동안이나 계속된 어머니의 송금. 처음엔 3천만 원인 줄 알았던 피해 금액은 어느새 15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15억이에요. 15억. 이야. 프랭크죠. 그 사람한테 돈 보내기 제일 행복했어요. 어머니는. 엄마가요. 그 사기인 누구한테 돈을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누구한테 송금하려고 해? 누구한테? 사기꾼한테요. 아버지가 계셨네요. 네, 아버지는 10년 가까이 투병 생활 중이셨는데요. 사기가 이어지던 올해 1월의 영상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뜯어서 아버지 통장에서 빼서 그렇게 보낸 게 마지막 보낸 건데 내가 알기로는 그게 13억이 넘어요. 아유. 수영을 버렸어? 몰라 나도. 수영을 왜 얘기하는 왜 버렸어? 안 보냈어 버렸어? 아무리 사랑해도 한두 푼하고 13억을 왜 보내?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아버지가 내경색이니까는 10분 있으면 그것도 까먹으세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거 안 보냈지 그런 거예요. 이 생활이 아버지 돌아갈 때까지 계속 했어요. 뒤늦게 만난 엄마의 끝사랑은 가족을 처참하게 망가뜨렸습니다. 제일 제 어머니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저예요. 돈을 못 보내기 위해서. 지금도 전화를 안 받아요. 방해하니까는. 문도 안 열어주고. 내용을 보니까는 사기꾼의 그 아들이 아프다고 도와달라 해가지고 할머니가 돈 막
500만 원인가 600만 원씩 보내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희 동생이랑 보면서 동생이 되게 얼먹거리더라고요. 할머니는 저희한테 뭐 용돈이라고 해가지고 주신 적 단 한 번도 없고. 아, 진짜요? 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아들. 돈 버는 걸 막으려고 그랬죠. 가서 이제 핸드폰 뒤져보고 은행도 가서 뭐 거액을 송금할 때 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겠죠. 동욱 씨는 며칠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요번에 뭐 29일인가 5,600을 보냈어요. 와. 1600은 어떻게 또 있었던. 여동생 사망보험금이에요. 어? 어?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혹시 노화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도 됐다는 아들. 치매 안심센터를 갔었어요. 승동구에. 정상으로 나왔어요. 기능 높은 걸로요. 오히려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다는데요. 아들이 프랭클린 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아, 사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요. 아들보다 프랭클린을 더 신뢰했던 어머니. 야, 이거 어떡하지? 경찰에 어머님을 모시고 갔잖아요. 그 사건 접수를 하는데 그때도 사기꾼이랑 경찰서에서도 카톡을 하고 네, 맞아요. 경찰하고 아들이 나를 데리고 당신은 사기꾼이라고 하고 접수를 하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이거를 돈박스를 갖고 올 때는 불법적으로 갖고 오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만 믿지 마라. 경찰만 믿지 마라. 내 말만 믿어라. 아들에겐 비밀로 하라고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마담 그리면서. 아, 정말. 프랭클린 조. 대체 그는 누구일까? 제작진은 직접 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추적이 될까요? 계정 켜는 거 없어. SNS가 있네요. 의외로 쉽게 그의 정체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맞네요, 의사. 유명한 사람인 거구나. 아, 웹사이트 따로 있네요.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사람이군요. 병원 진짜 의사실 있는. TV 출연도 자주 하는 튀르키예의 유명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였습니다. 예멘이 아닙니까? 네, 튀르키예고요. 이름도 프랭클린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제작진이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답변이 왔는데요. 답변이 왔대요. 이미 자신을 도용한 로맨스 스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그는 계속된 신고로 지쳐있다고 했습니다. 아, 이 일로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 계시나 봐요. 자신은 이미 결혼을 했고 이 일에 연루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맨스 스캠에 많이 도용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공유한 사이트인데요. 그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아, 이 사람 참. 너무 감사하네요. 제작진은 동욱 씨와 함께 어머니가 자주 다니는 곳들 위주로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내일 마지막 그 내용에 3천만 원 보내겠다. 그래야지 자기가 데이터도 볼 수 있고 그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걸 막아야 되더라. 얼마 전 돈을 또 요구했다고요. 아, 진짜. 그때 엄마. 어머님을 만났네요. 엄마 앉아봐봐. 그 엄마 집에 있었네? 그래, 나 뚫리는데 왜 안 열어줘? 그 안에 있을 거 아들이지. 엄마 핸드폰 좀 볼 수 없을까, 지금? 엄마, 내가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서. 혹시 그 사이 돈을 더 보낸 건 아닌지 확인해 나선 동욱 씨. 이거 걱정되죠. 됩니다. 금융팀장이 뭐야, 돈 빌리는 거야, 이거? 응? 금융팀장이 뭐냐고. 또 금융팀장이 왜 나와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없네요. 금융팀장이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 빌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돈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야, 회사가? 몰라. 사채업자 같은데. 아니야. 이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부르려고 그랬더니 너무 이자가 비싸서 못한대. 이 사람하고는 이제 순대 안 하기로 했어. 사채를 알아보긴 하셨던 거네요. 그러네요. 5,600 보냈잖아. 마지막으로 돈 얼마 달라고 그랬어? 그게 마지막이야. 5,800.
아마 마지막으로 돈 달라는 정향이 있었고 3천만 원인 것 같은데. 3천만 원이었어? 그 3천만 원 더 보낸 거네. 그 3천만 원 어디서 났어? 돈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돈 빌렸어? 아니 안 빌려. 2천만 원 내가 그때 이렇게 장기 예금 든 게 있어. 그리고 1천만 원은 어떻게 마이너스 된다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그런 게 확실히 여기 왔어. 한국 왔다고요? 저 돈박스에서 내가 돈 가져왔어. 어머니와 좀 더 자세한 대화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9월에는 어쩌다가 다시 연락하신 거예요? 내가 그 돈을 갚으라고. 아, 갚으라고? 예멘에서 장관이 우두머리가 돈박스를 보내라고 예멘으로. 그래서 보냈대요. 그러는데 그걸 이제 또 가지고 온다고 그러는 거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돈을 갚아준다고 비행기 값하고 저 또 국경에서 또 경찰들이 조사하고 또 돈을 내라고. 어디 국경이? 어느 나라 국경이? 우리나라 국경 근처에. 우리나라 국경이 어디 있어요? 돈을 또 보내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끊을 수 없었다는 건데요. 아우 진짜 안타깝네요. 제작진은 그의 실체를 자세히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님한테 사진 보낸 그 사람이거든요. 다 다르네 사진이. 근데 같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실은 예멘의 의사가 아니라 튀르키의 터키 의사예요. 모르겠지 나. 이 사람한테 저희가 들어보 봤더니 어머님 모르고 그런 적이 없대요. 다른 사람이 자기 프랭클린 조라고 하면서 어머님 속인 거예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보면 안 되지. 돈 그게 말고. 왜냐면은 절대로 돈 보내면 안 그래, 돼요. 아니 난 사기 당한 거 이제는 알았다니까는 그 전에 속았었는데 알았고 나는 진짜로 이놈이 반응을 안 해요. 내가 돈 보내라고 카톡을 해도 여러 번 한 지금 8일이 지났는데 돈 내가 주는 거로. 그런데 내가 무슨 또 사기를 당해요. 내가 20번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수십 번이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끝났으니까 뭐 자꾸 말이 많아 그때. 이번엔 정말 믿어도 될까? 어머니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진심이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문자 안에 보면은 본인께서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한 염려, 걱정들이 드러나거든요. 네. 근데 상대방이 혹여나 이제 내가 이때까지 잃은 돈에 대해서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지를 보여준다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손실받은 금액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또 그렇죠. 사기를 당하실 여지가 있는 거죠. 뭐랑 비슷하냐 하면 이제 도박에 빠져서 큰 손실을 입게 됐을 때 잃어버린 손실을 더 보존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그 도박판에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 악순환의 구조에 지금 매몰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십 차례나 반복되었지만 막지 못했던 아들. 할 수 있는 건 경찰 고소뿐이었는데요. 기아가 대리하여 접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금 수취 계좌 등을 단서를 삼아 수사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 단서 확보 시까지 관리 미제 사건으로 등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범인을 못 잡겠대요. 피해자를 보호할 시스템은 부족하기만 한데요. 예, 경찰청의 상반기에 집계한 로맨스 스캠 피해 금액은 454억 정도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규모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봐도 사기 방지 센터가 있는 나라에서 이 로맨스 스캠을 지급 정지를 안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은 한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맨스 스캠은 한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이 7천만 원입니다. 더 수익이 높은 로맨스 스캠, 그리고 더 안전하죠. 지급 정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사기꾼들은 돌아가면서 쓸 뿐인데,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는 지급 정지가 되고 로맨스 스캠은 지급 정지가 안 되니까 사기꾼들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요쪽 로맨스 스캠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고, 현재로서 아주 심각한 법의 흠결이 있다. 실제 프랭클린 조가 사기에 활용했던 SNS 계정도 여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경찰관님한테 수사관 말도 안 듣고 자식 말도 안 듣고 계속 보내니까 카카오톡이라도 이 사람 거는 정지 내지는 그런 걸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들이 카카오 본사에 가서 요청을 한번 해보래요. 근데 아마 안 될걸요? 그럼 60억, 70억, 80억짜리 재산이 다 사기꾼한테 넘어갈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그냥 방관하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게. 야, 참. 어떻게 해야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걸까요? 불안함 속에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아들은 그저 억울할 뿐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머니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절대로요. 그래서 문제는 그 프랭크조고요. 또 프랭크조를 못 잡는 우리 시스템. 그 세 번째가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과거로.